자, 오늘은 엔트로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엔트로피. 우선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나무위키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가 나무위키를 열어놨는데요. 멋진 그림이 나오네요. 엔트로피. 열역학 나오네요. 일반인에게 무질서도라고 알려져 있다. 엔트로피가 미시상태 수에 대응되는 건 밝혀졌다. 자, 집 전체를 보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근데 사실 우리랑 상관없고요.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정보 이론에서 나온 엔트로피입니다. 자, 한 메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량의 비트 수. 예? 한 메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량의 비트 수. 뭔 말이죠? 게스트님이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나요? 한 메시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량. 저는 물리적인 엔트로피에 대해서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네, 이제 물리에서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은 무질서도 단어가 진짜 잘 표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인데요. 피아노를 하나 상상해 보세요. 이제 도끼를 들고 피아노를 완전히 나무 조각들로 부쉈죠? 그 나무 조각들이 작동하는 피아노로 존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그냥 나무 조각 한 무더기로 존재하는 방법은 거의 무한히 많죠. 그러면서 당신이 피아노를 도끼로 부수면서 우주의 엔트로피를 높인 거죠. 이제 엔트로피는 올라갈 수만 있습니다. 내려갈 수는 절대 없어요. 이제 그냥 그 피아노를 몇 년이 걸려도 다시 조립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러려면 당신이 그걸 하나하나 풀로 붙여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붙이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당신은 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겠죠. 근데 그런 거를 얻는 프로세스에서 딴 데서 더 많은 엔트로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를 절대 내릴 방법은 아예 없어요. 연력학에서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연력학을 잘 몰라서. 무질서도 여기 말하는 미시상태의 수에 대응된다. 이게 그냥 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조립된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 조립된 피아노의 형태에 대응되는 미시상태의 수가 제한이 돼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돼 있지는 않으니까 어느 정도 피아노 형태에 갖춰야 되니까. 근데 이걸 부수게 되면 그 지금 형태로 보이는 거의 미시상태 수가 늘어나는 모양입니다. 원래 이렇게 잘 모르는 걸 얘기하면 뭔가 이렇게 얘기가 추상적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보면 이게 결국 숫자로 환산이 되는 거잖아요. 숫자로 환산이 되는 건데 숫자로 환산이 되고 되는 건데 그 얘기를 못 하고 그냥 그 어떤 좀 은유적인 얘기만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정보 이론에 대해서 엔트로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데요. 한 메시지 들어가는 정보량의 비트 수.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올지 저는 별로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로부터 A부터 Z까지 100글자가 적혀있는 텍스트 파일이 있다고 치자. 이 파일은 800비트의 크기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이 파일은 26글자에만 담을 수 있는 제약이 있으므로 실제로 담을 수 있는 정보量최대. 정보량은 경우의 수인가요? 이게 뭔가 별로 이렇게 좋은 설명이 아닌 거죠. 자, 위키피디아 보면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정보량에서 나오는 이제 엔트로피가 어디 나오나요? 자, 정보량에서 정보 이론에서 나오는 엔트로피가 여기 나오죠. 그래도 위키피디아는 수학적 얘기를 하네요. 엔트로피는 인포메이션의 양이다. 무슨 말이지?
이해를 사실 잘 와닿지 않네요. 자, 뭐 데피니션 이렇게 되고요. 자, 오늘은 좀 더 콘크리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도체 엔트로피가 뭔지. 자, 우선 정보량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봅시다. 해리포터 7권인가요? 7권. 해리포터 시리즈 소설책에 담겨있는 정보량이 숫자로 얼마일까요? 무슨 좀 이상하죠? 뭐 그 숫자로 얼마지? 뭐 정보 백과사전에는요? 백과사전 영어 사전은 정보량이 얼마죠? 그 굉장히 구체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보량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을 쥐어짜내서 이 지역에서 한국에서 뭐 영국으로 해리포터 전집을 보내는데 진짜 머리를 짜내서 좋은 방법을 보내면 몇 비트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방법으로 보냈을 때 해리포터 7권을 보내는데 몇 비트가 필요한가? 몇 바이트라고? 비트라고 하죠. 몇 비트가 필요한가? 이걸 이제 정보량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사운드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보량이라는 게 말하자면 몇 비트가 필요한가. 근데 1을 1111 괜히 100개 쓰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0을 1 100개 쓰고 0 100개 쓰고 해서 뭐 100개마다 읽어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이제 방법을 최고의 방법을 썼을 때 필요한 비트 수를 정보량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해리포터를 한국에서 영국으로 역수출인가요? 영국에서 여셨으니까 보내는데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해리포터 7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해리포터 그거를 텍스트를 압축해가지고 하면 뭐한 20메가 나올까요? 20메가도 안 나올 것 같은데 텍스트라면. 그래서 보내면 되고 압축은 좋은 압축 뭐 무슨 압축기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잘 쓰고 뭐 해가지고 하면 20메가? 그런가요? 자, 그러면 해리포터 7권에 곱하기 100만을 해서 해리포터 1권을 100만 카피 보내는 데는 몇 비트가 필요하죠? 20메가 곱하기 100만. 인가요? 그렇게 보내야 되나요? 뭐 이게 논리적이긴 한데 이렇게 큰 스케일이긴 하니까 한 코피를 보내고 그거 100만 번 곱해라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현명한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요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100만 개 보내는데 20메가 플러스 100만 번 복사해라 뭐 하는 경우는 10비트면 보낼 수 있나요? 뭐 10바이트로 합시다. 그러니까 근데 1억 10억 건 보내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해리포터 책을 영국으로 보내는데 필요한 바이트는 0에 수렴을 하겠죠. 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미리 정해진 정보는 미리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약속을 미리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미리 약속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정해져 있는데 해리포터가 뭐 매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 정보량이란 개념이 없는 거죠. 백과사전에 정보가 많다. 이런 거는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지 인포메이션 시어리에서 나오는 정보 얘기가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실제로 유효한 비트가 필요한 여기로 보내는데 진짜 몇 비트가 필요한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이건 합리적인 사람이 미리 계획을 하고 헤어져서 뭐 코드 어떻게 보내면 어떻게 해석할지도 다 약속하고 모든 거 다 생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보낼 때 내가 실제로 비트를 전송해야 되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그 상황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동전을 던져서 나온 게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B한테 보내는 건 미리 약속할 수가 없잖아요.
나올 게 뭐, 물론 뭐 앞면이면 0으로 보내겠다, 뒷면 1로 보내겠다, 이건 약속할 수 있겠지만 이게 0일지 1일지 보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데.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게 랜덤 베리어블인 거고, 결국 엔트로피는 무슨 책에 정보가 많다, 뭐 개가 사람을 물으면 정보가 적은 거지만 사람 개를 물면 뭐 드문 1인이 정보가 크다, 이건 다 은유적인 비유적인 표현인 거고, 엔트로피는 아주 명확합니다. 랜덤 베리어블에 정의되는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평균이 랜덤 베리어블에 있으면 정의가 되는 거죠. 그것처럼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 엔트로피가 정의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하면, 요 랜덤 베리어블에서 숫자를 뽑아냈을 때 그 숫자를 내가 저 사람한테 전달할 때 필요한 양쪽에 미리 약속도 하고, 뭐 PDF가 생겨진 약속도 다 그러니까 뭔가 디터미니스트한 정보 다 공유한 다음에 보낼 때 몇 비트가 필요하냐. 거기에 묶어 보내기 옵션도 있어요. 내가 100만 개 묶어서 보내서 그중에서 100만 개 해석해도 돼요. 아까 해리포터 그렇게 했었죠. 그랬을 때 필요한 비트 수가 엔트로피인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랜덤 베리어블은 진짜 랜덤한 숫자, 랜덤한 메시지, 랜덤한 펑션 그런 거 다 되는 건가요? 우선 뭐 랜덤 베리어블에서 숫자만 얘기하는 거죠. 숫자만. 랜덤 펑션은 랜덤 시그널이란 개념은 있죠. 그 다음에 랜덤 넘버도 사실은 얘가 연속적인 값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무한 프리시전 때문에 이제 비트 수가 무한대가 됐으니 그런 경우는 디퍼런셜 엔트로피 좀 다른 개념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우선은 유한한 경우만 나오는 경우만 생각하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제일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보죠. 동전을 던져서 나온 게 앞면 뒷면을 제가 전송하는데 몇 비트가 필요하죠? 1비트 아닌가요? 1비트죠. 앞면은 0. 물론 그렇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정의는 PMF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PI 로고 PI인데, 자, 동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P X 랜덤 베리였을 때 X가 0이 있는 게 뭐 앞면, 뒷면인 게 예. 그래서 여기에 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로고는 밑은 2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가 되겠죠, 단위가.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1비트가 딱 나오죠. 아, 이 동전 던지기 요 랜덤 베리어블은 엔트로피가 1인 거죠. 마치 이거는 평균이 얼마죠? 앞면이면 0, 뒷면이면 1인데 각각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평균이 2분의 1이다. 이런 거랑 똑같은 위상이죠. 엔트로피는 그러니까 평균을 뭐 아무 때나 뭐 우리 일상 용어에 써도 되겠지만, 그리고 엔트로피도 우리 일상 용어에 써도 되겠지만, 수학적으로 적어도 우리에서는 랜덤 베리어블에 한정해서 쓰는 게 맞죠. 자, 그러면 그보다 좀 어려운 예제 해볼까요? 주사위를 던졌어요. 주사위를 던지면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지금 저쪽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영어 안 나오겠죠? 그랬을 때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아주 페어한 주사위라고 하겠습니다.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이제 저 숫자 나온 숫자 하나를 그쪽으로 보낸다면 네. 1비트가 아직 필요하겠지만 아니죠. 1비트로는 숫자 두 종류밖에 나타낼 수가 없죠. 지금 6종류의 숫자가 있죠. 좀 생각해봐야겠어. 비트 3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000, 001. 내가 보낼 건데, 이 미리 만나서 약속을 하는 거죠. 내가 보낼 건데, 내가 100을 보내면, 아이고, 그냥 1로 해석해, 2로 해석해, 3으로 해석해, 4로 해석해, 5로 해석해, 6으로 해석해. 이렇게 하고 110은 안 보낼 거야, 111도 안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주사위 던져서 나온 그거를 보내는데 하나당
3비트가 되는 거죠. 확실한 거는 이거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랜덤 베리어블 엔트로피는 3비트 이하라는 거죠. 3비트 왜냐면 엔트로피의 정의가 가장 똑똑한 방법으로 보냈을 때인 거죠. 이거는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맞지만 가장 똑똑한지는 만약에 제가 한 번 던져서 한 번만 보낸다. 그러면 3비트 말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2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건 4종류밖에 없는데 가능한 총 6종류. 그렇지만 묶어서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컨셉만 얘기하겠습니다. 보내서 나올 수 있는 2개를 묶으면 몇 가지 경우가 있죠? 2개를 묶어서 보낸다면 한 번에 2개씩 보내는 거죠. 지금 2번 주사위를 던진 그렇죠. 건가요? 뭐 이제 처음에는 6개의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도 6개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총 보내야 할 시그널은 38개 종류가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38개요? 아니 36개요. 36개.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에는 비트의 길이. 아무튼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저도 여기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줄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10개씩 묶어서 보내겠다. 100개씩 묶어서 보내. 그랬을 때 어심토틱하게 몇 비트까지 가능한지가 엔트로피인 거죠. 자, 우리 공식을 알고 있으니 자, 여기 넣으면 되는데 자, 6분의 1 곱하기 6 로그 밑이 6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잠시만 여러분 휴대폰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저도 지금 저 로그를 폰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로그 나누기 로그 2 있네. 2.585 이 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안 하고 있지만 정말 스마트한 방법 거기다가 뭐 100만 개 묶기 이런 옵션까지 주었을 때 주사위 던진 거는 2.58비트가 된다는 거죠. 혹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주사위 1000번 던져가지고 그거를 잘 압축해서 보내면 그거를 2585 비트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사위 1000번 던진 거를 전송하는데 필요한 정보량은 258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랜덤 베리어블은 2.585가 엔트로피가 되는 거죠. 간단히 하나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는데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나눠 떨어지는 거에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자, 3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인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A 지점에서 B 지점을 보내야 돼요. 하나만 보낸다고 그러면 2비트를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3가지인데 1비트는 불가능하니 2비트는 되고 근데 이걸 이제 묶어 보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우선 엔트로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엔트로피는 이건데 자 2분의 1 확률로 요거 자 4분의 1 확률로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죠. 2분의 3인 거죠. 그러니까 1.5비트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내면 되느냐? 자, 생각해 봅시다. 요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게 11, 12, 13, 21, 22, 23, 31, 32, 33. 총 9가지 경우가 있죠.
자, 1,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 1, 2는 8분의 1, 8분의 1, 2, 1은 8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여기 틀린 것 같은데요. 16분의 1 맞지 않습니까? 1이잖아요. 아, 8분의 1이겠죠. 8분의 1. 감사합니다. 자, 여기 합이 1이 맞죠? 8분의 4분의 1 있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맞긴 맞아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네요. 맞긴 맞는데 뭐 맞긴 맞는데 1 더하기 1은 2 쓴 것처럼 좀 쓸데없는 짓을 한 거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쉽겠네요. 자, 어떻게 보내냐 하면 1은 0으로 보내고 2는 1, 0으로 보내고 3은 1, 1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 확률로 길이가 1, 4분의 1 확률로 길이가 2, 4분의 1 확률로 길이가 1.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지면 하나 보내는데 평균적으로 1.5비트가 들겠죠. 따라서 요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는 1.5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거는 적어도 우리가 지금 확률 시간에 얘기하는 엔트로피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이죠. 명확한 개념이죠. 엔트로피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다 뭐 인포메이션 뭐 이런 단어를 붙이기도 하는데요. 자, 이게 일종의 평균식이죠. PI에다가 뭘 곱해서 더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얘기하자면 이거의 평균 정도 되겠나요? 로그 아니면 평균은 됐고 그냥 이렇게 하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자, 확률이 높은 거면 자주 발생하잖아요. 저 우리 모스보 알죠? 가장 짧은 게 뭐죠? 하나짜리가 뭐가 있죠? 모스보? 뭐가 찾아볼까요? 모스보 스펠링이 M O 몰스 코드라고 있네요. 자, 아니 우리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이게 자주 쓰는 건 짧게 하는 게 좋다. 2가 제일 짧네요. 그 다음에 어이구 2 제일 짧고 I 있고 T도 짧네요. T가 은근히 많이 쓰이는 글자죠. 2가 제일 많이 쓰이고 T도 많이 쓰이고 T. 그러니까 이거죠. 내가 이거 현명하게 보내는 거에 뭐 가장 기본적인 규칙은 확률이 높으면 짧은 코드를 할당하는 거고 확률이 낮으면 긴 코드를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보내야 될 거는 짧은 거, 가끔 보내야 되는 건 길게 보내는 게 평균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식을 보시면 뭐 그런갑다. 그리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확률 높으니까 길이 1. 요거는 자,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아마존 지금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연속 랜덤 베리어블일 경우에 컨티뉴스 랜덤 베리어블일 경우에 이제 엔트로피가 뭐 프리션 따지면 무한이 되고 뭐 디퍼런셜 뭐 다른 개념들이 좀 나와야 되긴 하는데 기본 컨셉상 엔트로피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엔트로피가 작다는 얘기는 생각해 엔트로피 작다는 얘기는 뭔가 뭘 보낼지 뻔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 비트를 조금만 보내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게 뭔지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 비트를 10비트는 보내야 최소한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후보가 뭐 딱히 그런 건 아니면 대강 생각해 2의 10승계 정도 되는 거죠. 혹은 뭐 1024개 중에서 하나 뭐 그런 랜덤 베리어블이 있다면 걔의 엔트로피가 10비트니까. 그러니까 이 엔트로피가 크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올지 모른다. 혹은 아주 직관적으로 봤을 때 PMF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반면 엔트로피가 작다는 얘기는 경우의 수가 총
7개가 있다 치더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그냥 0 보내면 되고 얘는 뭐 1, 1, 0, 0 뭐 이런 식으로 얘를 길게 하더라도 엔트로피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작다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PMF가 쏠려 있다. 그런 거죠. PMF를 딱 보면 이거 보내려면 비트가 좀 들겠네? 왜냐하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게 대부분 이거 좀 비트 적게 보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이 PDF 혹은 PMF의 쏠림도에 굉장히 좋은 지표인 거죠. 자, 어제는 뭐 여러분은 또 보는 날짜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자, 네. 잠깐만요. 이제 물리에서도 또 뭐 엔트로피가 높으면 이거는 뭐 파티클이 많이 모여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다로 해석되는데요. 수학적 의미에서 되게 비슷하네요. 그냥 신기해서 말했어요. 네. 이게 사실 저도 물리에서 말하는 엔트로피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물리에서 나온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올라가면 바꿔 말해서 그 수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은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게 이제 뭐 이거는 뭐 PMF가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그 엔트로피 딱 적용할 건 아니지만 그냥 컨셉상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 분포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작은 거죠. 뭔가 현명하게 인코딩해서 보내면 적은 수를 비트로 보낼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 까만색에는 엔트로피가 큰 거죠. 자, 그래서 엔트로피의 개념. 자, 그리고 여러분 PMF 주어지면 엔트로피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게 엔트로피. 뭐 일상 대화에서 아무 상관없지만 뭔가 좀 엔지니어링에 또 대화를 나눌 때 엔트로피를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죠. 엔트로피는 랜덤 베리어블에 정의되는 랜덤 베리어블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겠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 뭐 정보량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랜덤 베리어블을 뭘 하는지 말할 때는 아니더라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